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늘 키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 잘하고 송아지 잘 되고 돈 잘 벌고では僕の方から日本の和牛市場に関してと和牛といっても一口にし 아까 육성기에 있어서 6개월까지는 6 내지 8kg를 거기다가 9개월 돼서 4kg를 사료를 먹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 가끔 가다 이제 강의 요청을 받으면은 그냥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조금은 답답해요. 이분들이 뭐 비육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번시구하고 송아지 관련이 계속 우리 발목을 잡거나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일 텐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좀 하면 좀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항상 고민을 해보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한 가지 깊숙한 얘기만 하면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또 계속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만 하면 다 그냥 이제까지 들었던 그 내용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어쨌든 번식과 송아지 질병을 뭉퉁그리로 잡아서 제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고 또 중간중간 남은 시간에 또 우리 또 뭐 번식과 송아지 질병 이외에 다른 문제 같은 것도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우 번식이나 송아지 질병에 있어서 지금 관행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봉화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육만 여기 하시는 분 계세요? 비육만. 아까 회장님 비육만 하시는 분. 그래도 번시구하고 송아지를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키우실 것 같은데 번시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합사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먹이실 테고 배합사료 안 먹이면 TMR 먹이시고 할 텐데 TMR만 전적으로 먹이신다. 그러면 배합사료하고 볏짚 위주로 먹이신다.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럼 볏짚 이외에 뭐 라이그라스나 또 일반 다른 건초를 먹이신다. 티모시나 이런 거 먹이십니까? 요새 조사료 값도 비싼데 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네. 그렇게 이제 사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총무님께서 티모시 얘기도 했는데 우리는 첫째적으로 우리가 번시구한테 주고 있는 사료, 즉 배합사료뿐만이 아니라
조사료의 가치를, 영양소 가치를 우리는 일단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번식우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이 소가 무엇을 하고 있는 역할에 맞게끔 우리가 잘 주고 있느냐, 아니면 그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에 있는 소들이 있는데 그냥 보편타당하게 이놈이나 저놈이나 새끼 낳은 놈이나 새끼 들지 않은 놈이나 똑같이 주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합사료의 영양소 가치는 얼마고, 볏짚의 영양소 가치는 얼마고, 티모시의 영양소 가치는 얼마고, 라이그라스의 영양소 가치는 얼마고를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가끔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생각이 배합사료는 많이 주면은 소화 장애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고, 볏짚은 풀을 먹는 게 소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많이 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합사료는 영양소 가치가 얼마가 있고, 티모시는 얼마가 있고, 볏짚은 얼마가 있고를 우리는 머리에 딱 그래도 담아야 돼. 근데 그거 누구 하나 잘 이제까지 해온 방식이 그냥 볏짚은 영양소가 좀 별로 없는 편이고 배합사료는 영양소가 많다, 이렇게만 알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젊은이들이, 후계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걸 또 우리 기성 선배님들이 또 이걸 일목요연하게 또 이 정석적으로 이게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료를 주고 오셨을 거예요. 배합사료는 영양소 가치가 얼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료푸드에 있어요. 그게 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네모칸으로 해가지고 조단백 몇 프로, 조섬유 몇 프로, 조지방 몇 프로, 칼슘인 하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TDN입니다. 예, TDN. TDN 그 자체는 이 사료의 영양소 가치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번식우의 TDN은 얼마 정도 되는 거로 써 있습니까? 보통 68%에서 70% 내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볏짚을 생산하고 구입하고 곰포를 사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TDN이 몇 프로라고 써 있는 볏짚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그 볏짚의 TDN을, 영양소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저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들으셔서 또 알 거야. 그러면 이제까지 들으신 볏짚의 TDN은 얼마라고 제가 계속 침 튀겨가면서 강조합니까? 35. 예, 35. 총무님이 35%래요. 그 단위는 프로야. 그러면 배합사료는 70인데 볏짚은 35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볏짚은 영양소가 없고 영양소가 약하고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배합사료는 볏짚의 2배의 영양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볏짚은 배합사료의 반의 영양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볏짚은 영양소가 없다, 농무사료는 배합사료 영양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번식우를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볏짚은 배합사료의 영양소의 반이다.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그 TDN이라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가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 안에서 그 배합사료가, 그 볏짚이 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소화되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얼마쯤 영양의 가치를 가지고 영양이 흡수가 되고 하는 거예요. 배합사료는 70%가 되는 거고 볏짚은 35%가 되는 거야. 볏짚도 그 안에는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고 조섬유가 있는 거예요. 가용성 무질소물도 있고, 똑같이
배합사료보다 영양소는 낮지만 그래도 똑같이 볏짚도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반 정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말씀드리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요새는 뭐 배합사료도 사료값이 올라가고 볏짚값도 올라가서 많이 이렇게 먹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제까지는 배합사료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볏짚이나 조사료는 우리 번식우들한테 좀 풍부히 주는, 다시 말하자면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더라도 배합사료, 농우사료는 일정 양의 3kg를 주든 4kg를 주든 2kg를 주든 준 거와 달리 볏짚은 니네들 알아서 많이 좀 먹어라 해가지고 그 앞에서 항상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많이 주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볏짚을 주는 데 있어서 나는 제한해서 먹이고 있다. 한번 재워서. 아니면 내가 그래도 넉넉하게 배합사료는 좀 못 주니 볏짚은 그래도 니네들 좀 실컷 먹어라 하고 주신다. 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번식우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다시 말하자면 번식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그 번식을 통해서 송아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배합사료는 영양소가 많으니까 제한을 해야 되는데 볏짚은 영양소가 없으니까 무제한 줘도 된다는 것이, 또한 번식우는 풀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볏짚을 마음대로 많이 줘도 된다고 하는 것이 머리에 다 박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진행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볏짚은 영양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료의 반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제한으로 볏짚을 많이 주고 하면 하루에 볏짚 양이 수분 30% 따져가지고 몇 킬로를 먹을까 재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일반적으로 최소한 하루 종일 번식우한테 볏짚 니네 그냥 실컷 먹어라 하면 수분 30% 기준으로 해서 걔네들이 하루에 15kg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많이 먹으면 20kg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아침에 한 공기, 점심에 한 공기, 저녁에 한 공기 먹는데 갑자기 우리 사장님들 보고 아침에 2그릇, 점심에 2그릇, 저녁에 3그릇 먹으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한테서 무제한으로 볏짚을 주면 거기에 대한 소에 대한 사료의 영양 가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5kg에서 수분을 뺀 걸 30%로 기준으로 따지면 건물량으로 10kg고 사료를 배합사료를 5.5kg에서 6kg 그냥 계산하기 좋게 5kg를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제한으로 볏짚을 먹이면 배합사료 5kg 먹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합사료 때문에 번식우가 살이 쪘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아니고 볏짚을 무제한으로 먹이니 그 소가 과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번식우에 대해서 하루에 주는 배합사료 양이 일반적으로 5kg 이상 주시는 여기 사장님 계세요? 몇 분 계실 수도 있겠지. 근데 5kg 이상은 소에 대해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된다고 다 겁을 내고 있어. 근데 왜 우리는 볏짚을 15kg 무제한 먹게끔 하는 그런 사양관리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관행이 배합사료는
좀 등한시하고 좀 줄여줬던 것을 조금 신경 써서 올려줘야 되고, 볏짚을 무제한으로 주고 하던 것을 조금 깎아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번식이 안 되고 매년 발생하는 송아지 질병 설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번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살이 찐 소가 좋겠습니까? 살이 마른 소가 좋겠습니까? 적절하게 몸이 유지되는 소가 좋겠습니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살찌지도 말고 마르지도 말고 번식 후에 필요한 몸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볏짚을 많이 먹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아닌 집도 있겠지만 볏짚을 많이 먹여가지고 금방 얘기한 영양소 가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과비가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어떻게 번식후한테 살이 찌지 않게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번식후는, 우리 농가에서 기르는 번식후는 그룹으로 나누라 그러면, 특징을 나누라 그러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도다매기기 단계는 우리가 잘 아세요. 제가 도다매기기 단계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다매기기는 왜 도다매기기를 해야 됩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성장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초유를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도다매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도다매기기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이전보다도 더 도다매기기 해야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를, 배합사료를 500g, 1kg 정도 더 주든지 아니면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볏짚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야. 뭐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또 좋은 초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다매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다매기기를 더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아는데, 그러면 도다매기기를 더 하기 전에는 무슨 단계입니까? 일반적으로 임신하고 임신 7개월 단계가 기초 단계예요. 도다매기기 전 단계예요. 영양소로 따지면 도다매기기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단계예요, 번식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빨리빨리 이제 얘기하고 하려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한데, 그러니까 도다매기기는 좀 더 많이 주는 단계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럼 그 전 단계는 도다매기기보다 좀 덜 줘야 돼. 그 단계라가 언제라고요? 임신에서 임신 7개월 단계. 기초 단계야. 기초 단계. 아주 제일 낮은 영양소 단위야. 1단계보다는 2단계보다는 3단계인 포유기 단계를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양 관리를 안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단계보다는 2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인 포유기 단계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송아지 설사한다는 일을 절대로 농사래 배합사를 안 주시는 거야. 심지어 굶기기까지 해. 왜? 송아지 설사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송아지를 설사를 안 하고 우리가 사형관리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만 이루어지고 설사만 안 한다 그러면
번식 후의 관리는 반드시 1단계보다는 2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의 영양소를 더 늘려줘, 어떻게 더 늘려줘야만 우리가 번식 후에 발전 관계, 수태 관계, 여러 가지 송아지를 잘 만들고 설사를 안 하게 하고 이런 단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매년 발정도 안 오고, 발정 안 오니까 주사 놓고, 주사 놓아서 안 되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0790 방법 쓰고, 또 안 되니까 기구 끼우고, 이러한 방법으로 자꾸 변칙이 자꾸 가는 겁니다. 자연적이어야 되는데, 송아지도 의례 설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까, 어떤 약이 좋을까만 생각하고 있고, 설사를 안 하겠다는 방법은 강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 어떤 분들은 졸다가도 약 얘기만 하면 그냥 머리 버쳐가서 졸다가도 그냥 어떤 약이 좋은가 그냥 하면 그냥 받아 쓰시는 거야. 그리고 약은, 그러면 약은 수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 잘난 척은 약은 더 해. 제가 어느 정도 유튜브에도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소방수는 불을 잘 끄는 소방수가 잘하는 겁니까? 불을 안 나게 하는 소방수가 잘하는 겁니까? 네. 불을 안 나게 해야 돼. 우리가 설사를 안 하게 해야 돼. 그리고 발정도 잘하게 해야 돼. 임신도 잘하게 해야 되려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는 사료의 영양소 가치를 이해를 하고 1단계보다는 2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의 영양소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사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예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어려운 얘기가 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한 소가 막 뒤섞여 있으니까. 한 우사 안에 막 임신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안 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주는 안 된 놈이 뺏어 먹고 이랬으니까 사실 사양 관리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소가 막 뒤섞여 있어. 걔네들이 이 목살이에 걸리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전이요. 네, 자동 목걸이. 한 번도 없어? 하루 종일? 그러면은 그건 힘든 거지. 이렇게 되면 힘든 거지. 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1단계는 1단계 나름대로 영양소가 필요한 거고, 2단계는 2단계 나름대로 영양소가 필요한 거고, 3단계는 3단계 나름대로 영양소가 필요한데, 죄송하지만 우리 사장님은 그게 안 되고 힘센 놈이 많이 먹는 그런 게 되고 하니까, 힘센 놈이 살찌고 약한 놈은 마르고 하는 관계가 되면 절대로 발정도 잘 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가 맨날 설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 도다매기기는 우리가 이해를 다 해요. 3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왜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더 영양소가 필요할까? 예? 네. 그렇죠. 예.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성장할 때 2달 동안에 20kg가 큰다 그러면 한 달에 10kg 크는 거야. 임신 7개월 때 제가 계속 유튜브에다도 얘기합니다. 임신 7개월 때 뱃속에 있는 태아의 체중이 몇 킬로가 될 것인가. 그냥 머리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7kg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어. 7kg. 뱃속에 임신 7개월 때는 7kg를 외워라. 물론 10kg도 있을 수 있어. 그냥 7kg야. 그러면 우리가 2달 후에 나온 송아지가 몇 킬로로 나옵니까? 좀 작게 나오는 거 25kg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30kg 나와. 크게 나오면 45kg도 나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집어치우고 30kg 나온다 그러면 20kg가 크는 거야. 한 달에 10kg씩 2달에 20kg가 크는 거야. 근데
송아지가 몇 킬로 태어난다고요? 30kg 태어나. 그 송아지가 우리가 사양관리 잘 하는 거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한 달 후에는 몇 킬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안 재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kg 크면 60kg가 되는 거야. 그 송아지는 한 달 후에 30kg가 60kg로 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10kg 크는 거에 도담이기는 하고 한 달에 30kg 크는 송아지 성장을 필요한 그 어미소한테는 도담이기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 송아지는 뭐로 큽니까? 순전히 어미젖으로만 크는 겁니다. 물론 가끔 이쁘치기 사료로 먹어서 크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도담해기게 하는 게 한 달에 10kg 크는 거에 영양소보다는 한 달에 30kg가 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도담해기기보다 포유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도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일 거야. 근데 왜 안 하느냐? 송아지 설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1년 농사 망칠까 봐 그러는 겁니다. 설사하면 죽으니까. 일단은 어미소한테의 영양소 가치나 사료 급여에 대해서는 1단계보다는 2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머리에 딱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이 양이나 이것은 농장마다 또 다 소의 몸꼴이나 그다음 체중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서 꼭 이걸 뭐 몇 킬로 먹이라 몇 킬로 먹이라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굳이 뭐 키로수를 얘기해라 그러면 1단계는 3kg 준다 그러면 2단계는 4kg 이내 범위 내에서 줘야 되고 포유기 단계는 5kg를 줘야 돼. 5kg 아니라 6kg도 줘야 돼. 그래야 소가 발정이 오고 임신이 잘 되게 돼 있어. 이 번식우가 우리는 앞으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거에 1차적으로 직면을 하냐면 왜 발정이 안 오냐 가지고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왜 발정이 안 오냐? 왜 발정이 안 오냐? 또 수정을 시켰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느냐? 이거는 1차적으로 영양소 관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던 방법에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절대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늘 드릴 말씀은 많은데 또 제가 흥분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저희 이 회사 제품 홍보적인데 또 그것만 하긴 그래서 이 안에 내용들이 거의 액기스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혹시 말씀을 못 드린 거는 그걸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소서 이해를 해 주시고 7페이지 한번 보면 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배합사료는 70%, 볏짚은 35%, 라이거로 50%.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해를 하셨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발전과 관련된 3대 요소였는데 우리가 1번을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발정을 오는데 뭔 놈의 비타민 미네랄이냐니까 농사교가 넘버원이냐고.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발정을 잘하게 하는 데서 농구사료, 배합사료가 발정을 잘하게 온다는 것은 다 이제까지 사회양 관리하면서 겪어보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번식우한테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관리해서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번식우를 갖다 비육시키면 번식우를 갖다 비육시키려면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배합사료 더 주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합사료 더 주는 그 번식우들 비육한에 가보면 배합사료 더 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 발정이 기가 막히게 와요. 발정이 기가 막히게 와요. 그걸 주사 넣어서 발정 오게 했습니까? 사료를 많이 줘서 발정 오게 했습니까? 사료가 발정을 오게 하는 요소입니다. 사료가 소화를 장애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소화 발정을 오게 하는 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설사한다는 이유로 안 주고 이렇게 안 주는 거야. 그러니 그 소는 마르고 해서 뭔 놈의 발정이 와. 그리고 뭔 놈의 자궁이 좋아지고 뭔 놈의 난소가 좋아지겠느냐고. 안 좋아지지.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하니까 주사를 놓는 거야. 주사도 뭐가 작용할 부위가 있어야지 그게 약발이 받는 거지. 난소는 찌그러지고 없는데 무슨 주사를 놔야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비육 들어가는 거, 이제까지는 비육 들어가서 돈이 됐어. 이제 돈이 안 되면 비육소를 비육시켜도 이제는 돈 값어치가 없어. 사료값만 비싸면 이제는 답이 없는 거야.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발정을 오게 하는 요소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료는 제대로 안 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엄청 신경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사장님, 밥하고 반찬을 안 드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비타민과 미네랄만 많이 퍼 드십니까? 그게 건강해지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 그 얘기 듣기 전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나는 원장님 말씀대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갖다가 신경 쓰는 대로 신경 써가지고 했는데 왜 발정이 안 옵니까? 그럼 그 앞에서 사람을 깎아내릴 수는 없잖아. 아, 그래요? 하고 말죠. 그럼 내 마음속으로는 가로 열고, 사장님은 밥하고 반찬은 안 드시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렇게 신경 써서 드십니까? 가로 닫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배합 사례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발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제 나름대로 타협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송아지 포유기 때 사료를 더 주라 그러면 분명히 송아지 설사하니까 안 주실 거야. 뻔해.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타협을 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분만하고 한 달 돼서, 어미소가 송아지 낳은 지 한 달 돼서 사료를 한번 올려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송아지 낳은 지 한 달 돼서, 한 달 돼서 2달까지의 한 달 기간 동안만 폐합사료를 좀 올려주자 이거야. 그러면 그 딸려있는 송아지가 한 달 넘어서는 좀 설사하더라도 위험성이 덜하고 큰 문제는 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안 하고 계속 사료를 덜 줬다가는 발정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호르몬제 주사 놓는다 하더라도 이건 번식이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만하고 나서 한 달에서 2달 사이 동안을 배합 사료를 좀 올려주리라는 거야. 더 주시라는 거야. 어느 정도 더 주라고 하는 거에 양은 농장마다 소의 몸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도담이기보다는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3, 4, 5 기준 아시죠? 3, 4, 5. 그렇게 해야만이 난소도 좋아지고 발정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정이 와서 수정이 들어가면 계속 많이 준 만큼 잘못하다가 살이 찔 수 있으니까 줄여주면 돼. 원위치가 하면 돼. 원위치가 하면 돼. 계속 많이 주면 살이 찌겠지, 배합살이.
그 다음 볏짚을 많이 먹여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송아지 설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는 좋은 어미소에서 좋은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송아지는 그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는 자질이 있고 또 그 이외의 유전적 변화는 그 어미소한테 좋은 양질의 건초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주면 그러한 유전이 기존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어미 이외의 형질이 또 변환이 되는 거야.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나오는 거야, 송아지가. 그런데 송아지가 매번 우리가 설사에 시달리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볏짚을 무한적으로 많이 주니까 살이 쪄서 과비가 돼서 일반적으로 살이 찌고 과비가 됐다는 것은 그 소가 가지고 있는 몸의 특성이 뭡니까? 살코기도 많겠지만 지방도 많은 거야. 기름기도 많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농가에서 겪는 현실이 뭐냐면 송아지가 한 보름 정도 되면 송아지 변이 순두부 모양으로 허여스름 누르스름한 걸 갖다 퍼질러 놓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송아지 15일 정도 됐을 때 송아지 변 색깔이 허여스름 노르스름 나오는 게 50% 정도 된다. 10마리 중 한 3마리 나온다. 이제 여기 봉화 축협 조합원님들이 이제 손을 안 들기를 작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돌아다녀 보면 일반적으로 한 반 정도 이상 되는 송아지들이 보름 정도 되면 회백색 순두부 색깔 나오는 게 나와.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사장님은 또 바이러스래. 바이러스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내가 교육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 뭐 유튜브 많이 들으신 분이야 이런 거는 또 이 얘기하면 또 식상할 건 있을 거야.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 내가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변 색깔을 화장실에서 보면 까말 것이요. 까맣게 나올 것이요. 허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것은 어미에서 가지고 있던 기름기가 젖을 통해서 송아지가 먹어서 송아지가 도저히 기름기 지방을 소화를 못 시키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주인님 지방 많은 어미소의 기름기를 먹었으니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래서 내 똥은 허옇게 쌀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을 찾으려면 그룹별로 저어가지고 배합사료 볏짚을 구간별로 저어준 게 아니라 볏짚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배합사료가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볏짚을 많이 줘가지고 그 소의 과비를 만들어냈고 그 소의 과비로 인해서 기름기 많은 우유를 만들어내서 송아지가 그렇게 허연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는 반대로 번식후에서 발정이나 임신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상호 연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몸에 기름기가 많으면 번식하고 잘 될 수가 없어요. 몸에 기름기가 있다는 건 염증이나 마찬가지야. 혈관에도 기름기가 있지만 자궁에도 기름기가 있고 난소에도 기름기가 낀다 이거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녀소들이 발정이 와요. 그러면 경산호하고 다르게 아침에 발정이면 처녀소들은 그 다음날 시켜. 저녁에는 그 다음날 시켜. 이게 보편적으로 돼 있어. 이것도
사양 관리에 문제점이 좀 있어. 그래서 결국은 번식우에 대한 관리를 저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부분 짓고 그게 안 되는 집들은 일단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자동 목살에 들어오면 기초적으로 자동급이가 돼 있는 데는 떨어뜨리고 그 소에 따라서 1단계는 1단계 너는 그냥 떨어지는 양만 먹어. 2단계는 도다미기 야 너는 좀 더 먹어. 3단계 송아지 딸내미는 야 너는 송아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냐.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마르는 것을 덜 마르게 하고 걔가 발정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 설사도 안 시키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처녀소 수정시키려고 하는데 원장님 왜 발정이 안 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와 더불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 집 처녀소들은 8개월, 10개월, 12개월은 발정은 우라지게 잘 오는데 정작 수정시켜야 될 14, 15개월에 왜 발정이 안 옵니까? 제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우리 사장님들의 사양관리가 그렇게 되니까는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번식우한테 처녀소한테 발정을 안 오게 하고야 말겠다는 사양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야.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그게 묻고 싶었어요. 나는 봉화지역은 그런 소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으신 분도 계시네. 그러면 8개월, 10개월, 12개월에는 발정이 잘 온다는 것은 어쨌든 그 소가 잘 커오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영양소가 맞으니까 걔가 발정이 잘 오는 거야. 근데 왜 서너 달 후에는 안 올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가 영양소가 안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3달 후에는 어쨌든 소가 좀 더 커져가. 일반적으로 체중이 좀 커져가는 게 있어.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하시는 일이 배합사료 측면에서 보면 배합사료를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덜 주는 경향이 있어. 솔직히 이실직고 하십시오.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절대로 발정이 안 오질 않아. 우리 사장님 끄떡끄떡 하는데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12개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배합사료나 조사료나 이건 맞는데 그 이후로 가면서 정작 수정시켜야 될 때는 배합사료를 그대로 주거나 줄여주면서 사양관리하는 것이 이게 발정을 안 오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발정의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배합사료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녀소 수정시키기 한 달 전, 한 달 기간 동안만이라도 배합사료량을 올려줘서 발정이 안 오면 올려줘서 발정을 오게 하고 수정시키고 원위치가 안 돼. 응?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 13개월, 우리가 14개월에 수정시키면 13개월에 살이 쪄 있는 거야. 그래서 배합사료를 못 주겠다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대로 가거나 적게 주면 발정이 안 와.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살찐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발정 오게 하려면 한 달 기간만이라도 하셔야 돼. 그래야 발정이 와. 그리고 원위치 가면 되고, 이 다음서부터는 12개월 이때까지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저는 배합사료 때문에 살찐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볏짚이나 풀을 많이 줘서 그래. 그게 살이 찐 거야. 그걸 좀 줄이셔야 돼. 아니면 사료도 영양인가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천효소가 발정이 계속와도 수종이 들어가는데 수태가 안 되는 것 중에 속색이는 선수들 중에 천효소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겪어봤어. 13개월서부터 시키는데 지금 17개월, 18개월 한두 마리도 있을 수 있어. 그 소들의 꼬락서니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햇빛이 비치거나 빛이 비치면 새끼 잘 들어가는 소가 거칩니까? 번쩍번쩍거립니까를 한번 보셔야 돼. 번질번질한 소가 일반적으로 천효소들 같은 경우는 임신이 잘 안 돼. 거칠거칠한 것보다는. 우리 사장님 어떠세요? 꼭 잘 댕기고 저거 소를 오래 먹여야 될 때 하는 소가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소고 말고 한 것들은 수정이 참 잘 되는데 그게 저거 시원창고 그러면 아유 저거 안 되면 내보내야지 했는데 그건 새끼가 잘 들고 예, 맞아요. 또 좀 저 소는 저 종자가 좋아가 좀 키워야 하는데 또 안 되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몸에서 우리가 좋은 소의 자질은 뭡니까? 자기가 지방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있는 거야. 육질을 잘 만들 수 있는 자질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과비가 되고 그러하는 것 중에서 제가 배합사료가 아니고 볏짚 때문에 과비가 되고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과비의 특성은 볏짚이나 조사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양을 줬을 경우에 배합사료 예를 들어 가지고 배합사료 1kg 주고 볏짚 2kg 주면 영양소가 똑같아요. 똑같이 소한테 줬을 때 소가 받아들이는 영양소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합사료는 살코기나 이런 쪽으로 주로 가는 경향이 많고 당을 만들어가면서 볏짚은 기름기를 만드는 유지방, 체지방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많아. 다시 말하자면 조사료는 기름기를 더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배합사료가 기름기를 많이 만든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겪어보셨잖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 TMR 위주로 해서 비육소 키우는 데가 마블링이 잘 나옵니까? 볏짚하고 농사료 미겨서 하는 게 마블링이 잘 나옵니까? TMR이 훨씬 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건 뭡니까? 그러면 기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TMR 풀사료가 기름을 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비로 했던 볏짚을 많이 먹였던 이런 것이 몸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번질번질해지는 거야. 예. 원시구가요. 발정이 일주일 동안 해오는 거는 무슨 결합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주일 동안 내내 오는 것은 아마 낭종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배합사료는 좀 적게 주고 조사료를 많이 줘서 소가 번질번질해지는 경우예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칩튀겨서 해더라도 또 자가수종이 아닌 수종사분들이 또 와서 수종시키고 가서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배합사료 줄이세요.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초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배합사료를 늘려주는데 천효소든 경산호든 한 달 동안만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도 또 안 오면 좀 더 주셔야 돼. 그걸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번질번질한 거는 기름기를 만드는 건데 뭐 때문에 그러냐? 볏짚이나 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저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지금 배합사료가 뭐 진짜
살찌고 이런 줄로만 알거든. 조사료는 그냥 하나의 대기용 이런 걸로만 생각했지 그래 큰 영양가 생각 안 했었거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 사항이나 적인 게 있으면.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배합사료하고 볏짚하고 조사료 관계를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좀 치우쳤어. 볏짚이, 조사료가. 그러니까 조금 조절을 해줘야 돼. 제가 극한적으로 발정을 오게 하는 거에 첫 번째 요소는 배합사료라고 그랬어요. 줘야 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발정이 안 와. 그리고 호르몬제 주사를 놔도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야. 점점 가면 갈수록 발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바꾸셔야 돼. 나는 1등, 2등, 3등, 6대 4, 5대 5, 그 다음번에 다시 이제 4대 6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네. 조사로 명사로를 1단계는 조사로가 6, 공사로 4, 중간에는 5대 5.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 없으시죠? 살이 쪄갖고 15개월 정도 살이 쪄갖고 발정이 안 오는 경우 굶겼을 때 그러니까 굶기는 거를 뭐를 굶깁니까? 뭐를 어떻게 줘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일단은 저는 굶기면은 더 영양소가 저기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야 네가 얼마만큼 살이 찌겠느냐 하고 어쨌든 조사료 주고 배합사료 더 주셔야 됩니다. 왜? 주셔야 돼요. 어떻게? 굶기니까 말더라고. 네? 진짜로 굶겨버리면 말라. 굶겨갖고만 술 하루에 한 1.5kg 주고 사람 한 개도 안 주고 한 20일이면 소가 돼지 같은 소가 갈비 말라. 그래서 다시 쳐올려버리면 발정 와요. 다시 또 많이 들으셨죠? 다시 근데 쳐버리다. 살이 쪄가 한 달 정도 돼서 저기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빠지는 놈도 있죠.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아. 근데 그 시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게 뭐냐면 배합사료를 들주면 이 배란이 돼야 되잖아요. 이 난소가 충실치를 안 해. 그리고 배란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난자가 시원찮아. 정자하고 만나서 제대로 수족란이 만들어져서 이게 38일 후에 착상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수태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발정이 오면요. 뭐 이제 수정을 시키려고 학문에 제가 마사지를 하면은 nen드레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과거의 소들을 보면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조금씩 나오고 뭐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사행 관리에 있어서 배합사를 갖다 등한시하고 이런 거 제일 커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좀 해주셔야지. 예. 농사로 보다가 양질의 조사료를 TDN이 50%, 60%, 70% 가는 거 그거 주는 것도 방법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알팔파나 말하는 주로 알팔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배합사리하고 볏짚 위주로만 해도 번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좀 신경 쓴다고 하면 우리가 볏짚 이외의 양질의 곤초를 하면 뭐 예를 들어 연맥이나 티모시나 알팔파 베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녹도도 좋고 나름대로 그 영양소 가치가 말하자면 TDN도 좀 높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칼슘이나 비타민이나 그런 미네랄 같은 것도 좀 더 있어서 좀 득이 되는데 그거를 신경 쓰는 만큼 저는
배합살을 좀 더 주라고 하는 게 더 낫고 싶어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 TMR을 주면은 번식하는 데는 그 번식에 맞도록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걸 주고 제일 안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번식에. 예. 그 TMR 사료를 갖다가 번식구한테 먹여서 우리 사장님은 TMR 사료를 번식구한테 먹이십니까? 지금 예. 지금 먹이세요? 예. 근데 그 하는 거 가지고 발정도 잘 오고 임신도 다 잘 되고 합니까? 다는 안 그러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합니까? 그럼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TMR을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하는데 발정이 좀 늦게 오고 안 오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하면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배합살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서 그런 게 한두 마리가 있는데 그게 또 더 줘도 또 살이 안 지는 거는 또 안 지더라고. 네. 송아지가 딸려 있을 때 어미소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뭡니까? 송아지한테 젖으로 굉장히 영양 성분이 빠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미소에서 생산하는 우유 한 2kg 정도가 사료 1kg하고 거의 맞먹어요. 1kg하고. 근데 요새 보면 어미소가 젖 나오는 양을 갖다가 재보신 분은 없으실 거야. 근데 요새는 이 젖통이 유방이 굉장히 잘 불고 많이 나오는 애들 많아.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면 그 소가 젖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말하는 거. 그렇죠. 마르는 거 보고 알 수 있어요. 또 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송아지 크는 거 보면 알아요. 송아지를 잘 키우는 애들은 어미소가 엄청 말라요. 송아지가 안 크는 애들은 그 어미소가 지만 처먹고 유선 조직이 저기에서 지만 살쪄요. 그런 거야. 예. 예? 쌍태 당연히 더 줘야지. 걔는. 1.7배. 원장님, 그리고요, 수정 시켜서 촬영하고 난 뒤에는 가루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정 들어가고 나서는 이론적으로는 한 10일에서 15일까지도 지금 그 약간 증량을 한 배합사료 양을 좀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론 38일째에 착상이 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수정란 자체가 일반적으로의 영양 이론상으로는 갑자기 확 줄여주는 것보다는 조금 보름 정도 가는 게 좋다고 교과서상이나 이게 다 나와 있어요. 7개월까지는, 임신 7개월까지는 가루를 많이 하는데요? 임신에서 임신 7개월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초 단계라 그랬어요. 제일 낮은 수준의 단계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임신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일 된 게 뱃속에 있어. 수정시키고 나서 40일 정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수정란이라고 그래. 수정란. 수정란은 크기가 얼마만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는 정도보다도 3분의 2밖에 안 돼. 아주 작아. 우린 아주 작아. 요 손톱 크기 조금 하는 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소가 임신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영양소가 많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되겠어? 7개월 됐을 때 7kg나 10kg 된다고 그랬어. 7개월 동안 7kg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때는 조금 소가
말랐으면 좀 약간 살찌게고 마른 애는 주지 말아야 돼. 싹 굶기든지. 그래야지 살이 안 찌지. 토다먹이기 하러 딱 갔는데 살쪘어. 그 토다먹이기 못하는 거야. 이거 송아지 더 크게 나오면 어떨까 하고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좋은 초유 못 만들어내고 송아지는 계속 설사에 시달린다는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요, 소가 임신을 해가지고 분만 뵐 때 좀 소가 좀 어미가 말랐다 싶은 건 송아지가 상당히 큰데 막 번들번들했는데 송아지 굉장히 작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어미소가 등치가 큰 애가 송아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어미소가 약간 마른 애가 송아지가 크게 나올까 일반적으로. 살찐 애는 그 안에서 태아가 성장을 못해. 위하고 이런 압박 때문에 자궁이 커져가질 못 가. 이 위가 우리가 준 조사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대리석과 같이 딱딱해. 그러한 압력이 있어. 돌덩이 같아. 근데 자궁이 이거를 태아가 커져가면서 치고 가려고 그러면 이 돌덩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고 가냐 이거야.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어미소가 등치가 있고 살이 찐 것 같은 게 송아지 좋게 나올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 그러한 이유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부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송아지 설사에 시달리고 계세요. 근데 그 송아지 설사에 시달리는 원인을 알고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송아지 설사하는 거의 원인을 뭐 때문에 한다 딱 하나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때문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인데 소화를 못 시켜서. 또 다른 거 바이러스. 또 다른 왜 송아지가 설사한다? 왜 할까? 바닥에 있는 똥을 먹어서. 대장균 다 나옵니다 지금. 대장균하고 또 물총도 싼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또 나옵니다.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 균형이 안 맞아서 뭐 거의 이제 와 간다 이제. 뒤로 빠지니까 시원하게. 뭐예요? 초유. 자, 크게 한번 질러봅시다. 초유! 저보다도 어떻게 약해. 초유! 완전 승질 났어요. 초유! 네, 초유야. 근데 우리가 초유를 안 먹이지 않았어.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설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짚어가야 돼. 초유를 우리 어미소를 통해서 초유를 잘 못 만들었어. 어떻게? 초유의 품질과 초유의 양을 제대로 못 만드신 거야. 초유의 품질과 초유의 양만 잘 만들어서 송아지는 설사에도 우리가 닌게를 놓을 필요도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가능성도 있고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 그런데 우리가 초유의 품질과 양을 못 만들어내니까 계속 설사하고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지게 배합사를 줄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초유만 잘 만들어내고 잘 미겠다고 그러면 보름 돼서 설사하고 좀 하더라도 그냥 사료 줄이지 않고 가도 돼.
내 진짜 드리는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 송아지 설사 얘기하면 왜 아직도 원장님은 맨날 가면 가는데 송아지 설사 얘기하냐고 그래. 좀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설사 안 해, 진짜. 맞아요. 예? 비육 시켜보면 비육소 밑에 달려있는 송아지는 설사 안 하더라고. 예. 무제한 사료를 먹으면 이제 설사가 안 해. 한달 전부터 나는 비육 들어가서는 분만 한 달 전부터 그냥 무제한 때려버리죠. 15kg 먹고 13kg 먹고 그냥 먹도록 줘버리는데 그 새끼는 설사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말씀을 저를 도와주는데 비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 뭐예요? 사료를 좀 많이 준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저통이 잘 생겼어. 그럼 저통이 잘 생겼으면 그게 초유양이 많아. 그러면 그 송아지는 초유를 많이 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사를 해더라도 이겨내고 잘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초유를 잘 만들어내는 방법을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사장님처럼 비육해가지고 살을 더 많이 먹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도다먹이기는 난산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미소한테 사료를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거야. 조사를 좀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건 아시잖아, 도다먹이겠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료를 더 잘 주고 있는 양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유튜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소를 사료를 잘 주고 도다먹이기를 잘하고 못하고 있는 거를 체크를 뭐로 해라고 했는데 분만하기 한 달 전에 어미소의 젖이 잘 뜨고 있는지 안 뜨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어떻게 해라? 분만하기 한 달 전에 내가 준 사료가 배합사료가 내가 죽은 볏짚이 영양소가 맞으면 조금씩 커져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만하기 다 임박해서 갑자기 젖이 뜨거나 안 뜰 것이다. 그러면 좋은 초유와 품질을 못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초통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준 양이 좀 많아서 어떻게 된지 몰라서 난산이 좀 걸리기 시작을 하면 뭔가 임신 마지막에 많이 송아지가 커지니까 그거는 좀 난산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량은 내가 어떻게 농장마다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좀 관량을 해야지. 고름젓 때문에도 이제 예? 고름젓. 아, 고름젓 때문에도 송아지 설사 가능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면 또 여기서는 자꾸 빗나가니까 좀 참아. 그러니까 좋은 초유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어미소한테 설사를 안 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거 누구 하나 제가 이제 어제도 저 김해 조합 가서 이제 그 강의하고 왔는데 진짜 기라산 같은 그 영양학 박사님들이 막 한 열 몇 분이 이제 강사를 있고 그래서 그걸 뭘 썼나 이렇게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내 것도 보고 이렇게 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없어. 무슨 내용이냐면 어미한테 분만하기 전에 아까 좋은 영양소를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좋은 영양소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로 비타민 A, D3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분만하기 전에 어미소한테 비타민 A, D3를 먹이든지 아니면 주사를 놔야 된다. 그 주사 놓는 방법은 이 카탈로그 안에 다 있어요. 한번 시간 있을 때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양은 뭐가 필요하냐면 미량 광물질을 먹여야 된다. 어미소한테 미량 광물질을 먹여야 된다. 갑자기 뚱딴지 같이 미량 광물질이 뭐냐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어쨌든 구리, 코발트, 아연, 망간, 셀레늄 이런 같은 아주 적은 미량으로 남아 그 성분을 어미한테 먹이면 초유의 좋은 성분으로 가서 송아지가 설사를 안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적기도 뭐하고
조금 있으면 다 잊어먹으실 수도 있을 거야. 여기 제대로 안 나왔네. 이게 지금 카달로가 바뀌어서. 어쨌든 미량 광물질인 구리, 코발트, 아연, 망간, 셀레늄 이런 거예요. 만일 저기 하면 오늘 하는 내용은 유튜브에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 유튜브 보면 이거 또 나와요. 계속 들으세요. 네? 유튜브에 소연소 TV 하면 여기 또 계속 이 내용을 녹화를 해요.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아드님이나 누구한테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 해서 또 들으시고. 어쨌든 그거를 미개야 좋은 초유를 만들어. 그것을 먹은 송아지는 설사를 덜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A 같은 거 먹이거나 주사 놓는 걸 하시는데 구리, 코발트, 아연, 망간, 셀레늄 이런 거는 안 해. 그런 걸 좀 미개주시. 카오믹스는 비타민 A만 주로 많이 있죠. 예? 어미소한테. 어미소한테 분만하기 전에 그것도 똑같이 분만하기 전 2달, 분만 후 2달, 요때 잘 해주시면 돼요. 제가 송아지 설사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유를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 A도 주사를 하든지 먹이고, 아까 구리, 코발트, 아연, 그런 미네랄 같은 것도 먹이고, 또 우리가 주구장창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 어미소한테 예방 백신 해야 된다. 설사 예방 백신 하셔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나는 설사에 뭐 관심도 없고 나는 그런 거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하면 상관없어도, 내가 우리 집에 송아지 설사를 해서 괴롭다, 조금이라도 힘들다 그러면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 안 놓고 해결하려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라고요?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을 어미한테 안 놓고 해결하려는 방법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지금 이 시간에는. 무조건 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수도 있어. 그럼 또 안 놓으시는 분도 계셔. 또 깜빡하고 또 못 놓을 때도 있어. 뭐 살다 보면. 그러면 어미젖 초유 먹기 전에 그 백신을 녹여가지고 입에다 털어 넣어도 돼. 그게 초유전 경구 접종이야. 어떤 분은 또 그걸 갖다 송아지한테 주사를 놨더라고. 송아지한테 주사 놓는 건 아니야. 송아지한테 먹이는 거야. 저런 건 어때요? 인위적으로 만든 초유 해서 제품들 나오잖아요. 그거를 금방 났을 때 먹여주니까 그 어미 젖 빠는 것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빨리 빠르고 힘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어미젖 먹기 전에 이제 나와 있는 초유 분말을 사서 먹인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하셨어. 저는 사실 그리고 설사가 별로 없거든요. 없고 이런데. 네. 그래서 여기 사장님 말씀하셨잖아. 증언하셨잖아. 이 사장님은 어미젖 송아지가 빨기 전에 내가 준비한 사제 분말 초유를 준비했다가 어미젖 먹기 전에 그것을 먹였으니까 송아지 설사하고는 나는 조금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좀 자랑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초유를 잘 못 만들어내면 반드시 어미젖 먹기 전에 내가 준비한 초유 분말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한테 먹이면 설사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미소를 통해서 초유를 잘 만들지, 아니면 여기 사장님처럼 좋은 초유를 내가 준비했다가 어미전 먹기 전에 미리 보충적으로 해주든지 하는 걸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송아지는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면 초유를 안 먹으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런데 다행히 초유만 잘 먹으면 얘는 생명을 얻는 개체야. 그래서 송아지의 생명은 뭐한테 달려있냐면 초유한테 달려있어요. 초유를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늦게 먹이거나 제대로 잘 못 먹이면 이 송아지는 주접을 떨고 잘 못 클 것이고, 제대로 잘 먹이면 잘 클 것이고 하는 거예요. 양은 얼마나 먹여야 되죠? 양은 보통 일반적으로 체중의 8% 정도 먹이시면 돼요. 보통 이제 5%라고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와닿잖아. 초유 먹을 수 있는 대로 배 터지게 먹이라고요. 배 터지게 먹이라고. 3kg 먹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유, 한우 송아지한테 초유는 이거예요. 태어난 지 48시간 안에만 초유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리 좋은 초유라도 48시간 넘어서 초유를 우리 사장님이 준비한 거 이거 먹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나는 이 송아지한테 초유를 먹여서 반드시 설사시키고야 말겠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송아지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하고 똑같아. 따라서 초유는 48시간 이전에 가능하면 태어나서 빨리 6시간 이내에 먹이는 게 좋은 것이에요. 초유가 아무리 좋다 그래서 3일 후에 먹이면 100% 그 송아지는 설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송아지가 초유를 못 먹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젖병으로 못 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카테타를 넣어 가지고 강제로 위에다가 쏟아 넣게끔 해야 돼. 그것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참가해서 보시면 돼. 그래서 결국은 송아지가 태어나서 열흘 이내에 설사를 하고 우리 집이 좀 자주 그걸 병치레를 하는 것 같다. 뭐를 어떻게 해라? 초유를 보충적으로 먹여라. 뭐를 어떻게 해라? 초유를 보충적으로 먹여라. 그러면 초유가 좀 비싸. 비싸서 안 먹인다는 집 비싸. 그건 난 모르겠어. 근데 잘 먹이시는 집들은요, 1년에 300마리, 400마리 했는데도 창고에다 약을 쌓아놓고 먹여요. 그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들어가지 적게 먹이는 사람이 더 들어가겠어요? 예, 1,000만 원, 2,000만 원치 사서. 거짓말 안 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만든 게 있고 수입해서 온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초유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물에 풀어서 잘 녹아져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물에 풀어서 잘 녹아지는 게. 뭐 그거 어떤 거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또 내가 또 잘못하면 공격 들어오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물에 잘 녹는 것이 좋은 초유예요. 국내에서도 문제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예? 국내에서 만드는 거? 국내 어디 만들어? 가을 때뭐 해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초유 투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게 잘 녹긴 잘 녹아요. 그게 분말입니까? 네. 네. 거기 분말에 봉지가 5봉지가 들어가서 한 봉지에 몇- 700cc 용량이거든요. 아. 그걸 그래, 어쨌든 거기에 보면 잘 이제 이 초유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초유를 건조화시킨 게 초유 분말이에요. 그러한 형태여야 돼. 간혹 초유 뭐라고 초유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아닐 수도 있어. 분유일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초유를 건조를 해서 초유 분말로 만드는 거야만 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건이 면역 물질인 이뮤노글로빈이 20g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 아시기 힘들 거야. 어쨌든 주변에 좀 좋은 저길 통해서 미기시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미기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거 미기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미국산 카나다산 많아요. 주문이 시키는. 확실해요? 일단은 초유를 잘 미기시면 저는 제가 생각에는 거의 90%는 설사에 대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제가 내년에 여기 올지 안 올지를 모르지만 설사 얘기로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 잘 안 하실 거야. 그래서 또 저를 또 부르실 수도 있어. 그럼 저는 또 오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정 왔다 간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7일에서 8일 정도 됐어. 빨리 발정하고 강하게 오게 하고 난소도 좋게 하고 자궁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료가 필요한 거야. 얘는 자궁 회복이 좀 잘 안 될 거야. 네. 56일. 0.37이 나왔어. 저기가 좀 서야 돼. 누구하고? 요양제. 그래도 나서 예?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농어사료 미네랄이에요. 이게 제 첫방이에요. 첫방. 이게 안 돼.